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관희입니다. 경찰 실무종합 총론을 담당을 할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일일 1곡이라고 해서 한 5분 내외로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앞에부터 하나씩 진행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이게 한 5분 전후로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지 않으셔도 식사하시고 나서 또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나 시간이 좀 짬짬 날 때마다 좀 듣고 암기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 흐름을 이해하시면 하루하루 쌓여서 나중에 시험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재는 다 써놨긴 했는데 일단 경찰 공제회 그 기본서가 어떤 것이 추가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바로 이제 제 책을 출간을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저희 미래경찰학원 사이트에서 특강을 진행하거나 유튜브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일 1곡지, 그래서 일일 1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이 일단은 경찰의 개념이 이제 우리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거를 그냥 문제화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역사적 맥락이 없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대륙법계와 그리고 영미법계의 어떤 경찰의 흐름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대륙법계하고 두 개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륙법계라고 하면은 프랑스, 독일이나 이제 서유럽 쪽을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린 이거를 전통적인 그 견해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반면에 비교하는 것이 영미법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미국에 얼마 역사가 되지도 않은 거지만 영국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됐던 경찰의 의미와 대륙법 그리고 이제 그때 고대부터 시작됐던 것의 의미가 좀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그 뒤에가 순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일단 우리가 원시 시대의 다음을 고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세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고대라고 얘기하면은 기원전 3000년, 4000년부터를 우리 고대라고 얘기하는데 고대라고 하면 역사가 기록됐던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고대부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고대,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그때부터를 이제 고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기부터 국가나 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됐고 거기에서 같이 경찰이라는 의미가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있다가 그리스, 로마에 연결되어 있는 프랑스 쪽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독일에 가서 경찰 법학이 매우 발달하게 되는 게 대륙법계예요. 그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영미법계는 경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문명 자체가 그리스, 로마 쪽부터 발전이 됐고 그때만 해도 영국이라는 곳이 그렇게 뭐 발전된 곳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17세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경찰이라고 하는 의미를 영국에서 쓰기 시작했고요. 근대적인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1829년도에 런던에 경시청을 두면서 이 경찰이란 조직이 생기는데 그거야말로 정말로 영미법식의 어떤 경찰입니다. 그래서 대륙법에서 이해하는 경찰과 영미법에서 나중에 발전하게 된 그것을 약간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한번 제가 구분을 해볼게요.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인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소극적 행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대륙법계에서 옛날부터 경찰은 근본적으로 모든 통치 활동 전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 외무, 군사부터 다 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왕권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또는 교회의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간혹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되게 국민들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찰이라고 하면 나의 어떤 권리와 이런 기본권들을 탄압하는 이런 의미로 되새기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경찰의 업무 범위를 줄여가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적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소극적인 부분으로 한정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륙법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영미법계는 완전히 대조적인 건 아니지만 좀 다른 종류예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영국에서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옛날에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걸 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마을과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 서로 치안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회와 같이 치안 활동을 자치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활동이 자기네 동네를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 동네의 자치구민의 어떤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영미법계에서 생긴 경찰이 개념하면은 애초 처음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요게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합니다.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왕 또는 거기에 있는 하나의 수장이 자기가 어떤 국가 자체를, 국민을 국가가 통치하는 그런 일반적인 권능으로부터 시작해서 도구로서 경찰 작용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주민자치권의 일부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활동 자체를 주민의 자치권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법계는 일반 통치권을 행사하는 수단이 명령과 강제라는 수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통치권을 실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그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과 강제라는 수단을 쓰게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논리적인 귀결이 뭐냐면 경찰하고 시민은 대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대륙법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쪽에서는 명령 강제라고 하는 경찰 수단을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서비스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 주민자치권에 의해서 동네를 지키고자 하는 것. 하지만 그 동네를 지킬 때 국가에서 봉급을 줬던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무급으로 그냥 봉사하는 개념에서 시작됐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근본적으로 서비스, 그 다음에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은 대단히 시민 친화적이다, 대등한 관계로서 작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아마 여러분이 이해됐으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그리고 경찰의 의미의 역사적 변천을 대단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첫 번째 한 일일 일곡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